그 김건희 얘기도 좀 마저 좀 해봐야 되는데 권창영 특검이 김건희의 추가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공여전에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나올까요? 그러니까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제가 어제 그 한 특검보하고 통화하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관저 이전 공사를 하는데 한 패션 업체에서 김건희 씨한테 디올 의류를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거는 여기서 패션 업체가 왜 나와?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물었더니 이 사건 담당하고 있는 그 특검보가 아시는 것처럼 카이스트 출신의 아, 그렇지. 예, 예. 젊은 검사 출신의 음. 특검보님이신데 이분이 일체의 정보 공유를 안 하신대요. 아, 밀행서 있게 하고 있구나 네, 지금. 그리고 뭐 네. 100몇 명이 들어가 있는 기자들 단톡방이 있는데 그냥 직접 문의해라.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브리핑에 뭐 나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본인이 예, 본인이 나왔는데 뭐 충분한 설명을 설명을, 했다기보다는 예, 예, 아마도 예. 이제 허가된 범주 내에서만 그쵸. 공보 가능한 부분만 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아마도 이제 압수수색 때문에 나와서 조금 설명을 맞아요, 했던 것 맞아요. 예, 같은데 예. 이제 그밖에 다른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공유 자체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행성 때문에 그러니까요. 딱 메이드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발설하지 않고 그래서 특검팀 안에서도 공유가 절대 안 된대요. 아, 확실하게 사실 하는구나. 예, 네.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팩트는 어떤 패션 업체의 대표가 김건희 씨한테 디올 의류를 선물한 것은 맞다. 그리고 그 배경 자체는 아마도 네. 그 여러 가지 관저공사 수주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안과 21g하고도 연계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리고 김건희 씨는 왜 이렇게 디올한 게 그 최재형 목사한테도 그 디올백 이제 아 물론 그거는 디올을 좋아한대요. 디올을 원래도 네. 좋아하는 기호라는 거를 네. 그러면 누군가는 알고 있으니까 이런 제가 선물을 물었어요. 준비했을 거고. 디올만 좋아한 게 아니다. 그녀가 받은 것은 샤넬도 있고 무슨 반클리프 뭐 반클리프의 앞에 그다음에 네. 뭐야 뭐 많잖아요. 그렇죠, 예. 뭐 브랜드가 많아요 너무 막 그래서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라프. 그래 그렇지, 그라프도 예. 있고 뭐 하여간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종합해 보면 그녀는 디올만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검보님이 디올이 으뜸인 것 같더라. 아, 디올이 으뜸이다. 제일 좋아하는 것 같더라. 예. 그런 얘기도 해주신 거고. 네. 그리고 특검이 지금 확실히 이제 그 아까 밀행성 있게 하면서도 수사를 정말로 요소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오늘은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출국 금지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배경을 좀 알아보니까 대통령 관저공사를 하면서 무자격 업체가 도명 같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견적을 냈는데 그러면서 국가의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근거가 없는 견적을 냈는데 그걸 준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다 할 검증 조정 절차가 없었고 결국은 대통령실의 지시로 행정부처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그랬기 때문에 기재부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까지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그 3대 특검에서는 사실 민중기 특검이 시간이 많이 쫓기기도 했어요. 전체 이제 뭐 13개, 14개 이거 수사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죠. 근데 지금도 사실 수많은 게 있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작 수사했어야 돼요. 특히 김대기 실장 같은 경우는 안에서도 그 이제 비서실장 하면서 소위 말해서 윤석열 쪽에서 당하고 그 김한길계 이쪽에다가 룸을 안 준 거예요. 관료 안 쳐버린 거야 그냥. 원래 비서실장을 이제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우리 쪽에 가까운 사람을 좀 놔달라 요청을 했거든요. 아, 소통 창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장제훈은 처음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 당정 합의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윤석열이 진짜로 너 나랑 작업 한번 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주를 받고 보수 개멸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포스터처럼 그런 활동을 하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속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근데 김대기 실장이 실제로 약간 알력적 이런 것도 많이 했고 신경전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 또 본인 거를 따로 착복하고 본인 거 챙긴다는 말도 많았어요. 뭐 아들 소문이지만 네, 아들 문제 기사 나온 게 있으니까. 네. 뭐 아들 뭐 포스코 이런 뭐 연동대 일요신문인가 예전에 뭐 기사 하나 그때 한참 나왔었거든요. 내부실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사가 일요신문입니다. 네. 그런 것도 많이 나왔었는데 네. 윤재순 이분도
초창기부터 말이 많았죠. 거기는 이제 검찰 때부터 네, 이렇게 수사가. 인연이 있는 사이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풍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또 보니까 경호처 직원 또 양모 씨 주거지 압수수색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알아보니까 이분이 김용현 전 장관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 원래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조사할 때 한번 받았는데 이분이 어떤 짓을 했냐면 그 당시 김용현 관련된 증거들을 없애는데 좀 관여한 게 네. 있나 봐요. 뭐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를 전부 치우라는 지시를 그렇죠. 받았고 그 3시간에 걸쳐가지고 뭐 세절, 파쇄했다. 서류 세절하고 노트북은 망치로 부쉈다 이런데 부쉈다. 이분이 이제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지를 예. 지금 종합특검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혹으로 제기됐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다시 일종의 다지기 이 과정을 통해서 확보를 한 증거 목록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다시 또 소환 조사해서 뭐 진술을 받아내고 이게 네. 아니고 기조사됐던 것들 가운데 제대로 안 된 것들, 네, 미진한 메이드가 안 된 것들.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하고요. 벌써 5분의 1이 지났습니다. 150일 가운데 벌써 그래요? 38일인가 지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그때 어제 제가 통화할 때 피가 마른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피가 마른다 하루하루가. 하루하루가. 그런데 이제 뭔가 협조는 잘 안 되고 답답하고 또 검찰 쪽에서는 또 안 오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응원을 좀 많이 해주세요. 아, 라고 응원의 손길이 하더라고요. 필요하다. 예, 그래서 특검팀 열심히 수사할 수 있게 시민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십사 당부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속보 하나가 있는데 하나 간단히 얘기해 보면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는데 예. 그 개헌 전 중임 연임 않겠다라는 선을 요구했다는데 하죠, 이거 딱 그 그냥. 우리 박상용 검사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아까 이제 공소 취소 얘기하는 거나 지금 네. 우리 개헌하자는 건 중임 연임 개헌하자는 게 아닌데 갑자기 중임 연임 하지 말라고 약속해달라. 약간 이 엉- 부정선거 같은 느낌. 엉뚱한 얘기 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나 이제 박상용 검사나 둘 다 타겟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흑심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꿍꿍이가 있는 그렇죠. 거야. 공소 취소할 거다. 연임 가려고 지금 개헌 또 하자고 한번 이렇게 네. 일차적으로 하는 음모론, 거야. 음모론. 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그 상상의 나래를 설정해 놓고 네. 허공에다가 섀도우 복싱하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황당했던 게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이 오셨어요. 네. 송기현 의원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황당했는데 그 지금 진보 야사당이 요구하고 있는 게 선거법 개정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광역의원 정도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서 좀 표의 등가성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비례를 좀 늘리자 한 30%까지 그렇게 해서 좀 다른 당 진출할 수 있게 좀 그래서 해주자. 무지갯빛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광역 단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저렇게 거대한 사실상 제왕적 특별시가 이제 생기는데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것은 그거 절대 아니고 부정선거가 의심되니 사전 투표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개특위에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야, 그래서 제가 미치겠다 진짜. 설마 그랬더니 아니 진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는데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의 괴리가 돼도 너무 괴리가 되어 있고 그 뭐 이를테면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네. 놀란다고 민주당에서 뭘 추진하려고 그러면 부정선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연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세세하게 이런 일거수일투족 의사결정 과정들을 다 차분히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유권자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 민주당이나 뭐 우리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언행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판단이 끝나는 거예요. 저 오늘 그러니까 네. 저 여야 함께하는 그 대통령 그 주간 오찬회동 보니까 장동혁 대표한테 제일 먼저 마이크를 주니까 장 대표 약간 당황하는 거. 아니 오늘 준비가 안 돼서 다른 분 먼저 말했는데 아이가 자기가 세 번째일 줄 알았는데 자기를 제일 먼저 시키니까 당황한 거예요. 대접을 잘해주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막 네. 종이를 막 꼬깃한 걸 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발언을 하던데 네. 저는 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여야 간에 그야말로 이제 흉금을 터놓는 이제 옛날에 욕탕의 정치라고 있었잖아요. 욕탕의 정치. 그 의원회가 목욕탕, 지하에 네. 목욕탕에 네. 가서 뭐 형님하고 하면서 그리고 옛날에는 밥도 끝나면 막 죽일 듯이 같이 싸워도 먹고, 예. 끝나면은 상임위 차원에서 회식도 같이 하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요새는 그런 게 일절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나지 않으니까 교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불신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의원들이 좀 그걸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레이님이 그래도 장동혁 조신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말했고 고리언님 같은 경우에는 그 모닝 감상평을 적어주셨는데 장동혁 눈이 공허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제 공허한 얘기 많이 오늘 장 누구지 박상용 네. 검사도 공허하다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 그러니까요. 통화는 안부 전화고 공허한 통화였습니다. 통화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